실록은 후대에 역사의 교훈을 남겨주기 위해 편찬된 역사서다. 때문에 편찬된 실록을 파손 없이 보존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했다. 종이의 부패와 수많은 외침으로부터 장장 500여 년 동안 조선은 어떻게 실록을 지켜냈을까? 지금 그 실록 보존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편찬된 실록은 실록청에서 봉안 작업을 하게 된다. 책과 책 사이에 초주지를 끼워 붉은 보자기로 싸고 그 위에 습기를 막기 위해 기름 종이로 덮는다. 그리고 부식이나 병충해 방지를 위해 천궁이나 창포 같은 약재를 넣고 마지막으로 상자를 봉안하게 된다. 이렇게 봉안된 상자는 사고로 옮겨 보관되는데 세종 때부터 기존의 춘추관과 충주사고 외에 성주, 전주사고 두 곳을 더 설치하여 총 4부의 실록을 보관하게 된다. 각 사고 건물들은 실록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세심한 건축 기법을 도입했는데 도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중문과 이중담을 쌓았고 서책 보존에 치명타를 주는 습기를 막기 위해 지면에서 올려 지었다. 이렇게 하면 통풍이 잘 돼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제거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사고는 보존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인 건축물이었다. 내 승하신 아버님의 실록을 좀 보고자 하는데 왜 안 된다는 것이오? 전하, 실록은 사관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이옵니다. 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정사를 살펴보아 참고하려는 것이오. 전하, 태종실록에는 비밀로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그것이 밝혀진다면 국정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사관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일 없도록 하면 되지 않소? 전하께서 만약 실록을 보시게 되면 그것이 선례가 되어 후대왕들 또한 보려 할 것이옵니다. 그리 되면 조선의 역사 기록은 고필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하옵니다. 부디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알았소. 아버지인 태종실록을 보고 싶어 했던 세종은 태종실록에 참여했던 황희의 결사 반대로 결국 마음을 접어야 했다. 이렇듯 실록은 국왕마저도 볼 수 없는 초월적 역사서였다. 참 보고 싶었을 거예요. 춘추관은 3년에 한 번씩 각 사고를 열어 실록을 햇볕에 말리고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포쇄라 한다. 포쇄의 목적은 습기를 제거하고 좀이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사고를 열 수 있는 때는 포쇄 외에 새로 실록을 편찬하여 봉안할 때, 실록을 다른 사고로 옮길 때, 그리고 조정에서 전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가능했다. 그 외의 시간엔 사고문은 굳게 닫혀 있으며 상주 수비대가 철통같이 실록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잘 보관되던 실록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되는데 임진왜란이야. 바로 선조 25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이다. 땅속에 묻어 숨기려 했던 성주사고 실록들은 왜군에게 금세 발각되어 약탈당하거나 방화되었고 서울로 진격하던 왜군의 주력 부대가 충주를 점령할 때 충주 사고가 불타 잿더미로 변하게 된다. 위협을 느낀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의지로 피난가자 분노한 백성들이 궁에 들어가 불을 지르는 바람에 춘추관 사고 또한 잿더미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왜군의 빠른 진격 속에 성주, 충주, 춘추관 사고들의 실록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모두 소실되어 버린다. 유일하게 남은 전주 사고마저 그의 6월 위기에 처하게 되는다. 나리! 지금 왜군이 금산까지 침입이 나옵니다. 벌써 금산까지? 예. 허허, 이거 큰일이요. 실록을 꺼내 땅에 묻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성주사고에서 그렇게 하였으나 금세 왜군에게 발각되어 소실되었다 하옵니다. 그럼 어찌해요? 운반할 사람도 부족한데. 여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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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폐인의 선배들이요. 실록을 보존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달려왔소이다. 고맙소. 어서 빨리 실록을 옮깁시다. 어디가 좋겠어? 정읍의 내장산이 좋을 듯하오.
태인에 살던 안이와 손옥록은 실록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에 달려왔던 것이다. 이렇듯 실록의 가치는 지방의 이름 없는 선비들에게도 보물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안이와 손옥록의 주도하에 전주 사고의 실록 63개 상자는 내장산 은봉암으로 무사히 옮겨지게 된다. 야, 참으로 수고하셨소이다. 이제 집을 돌아가시시지요. 무슨 소리요? 우리도 실록을 지킬 것이요. 우리는 애놈들과 싸우려고 의백에 지원했어.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어. 우리도 나를 위해 일하고 싶소. 우리를 받아주시오. 고맙소. 이 당시 안이가 64세, 손옥록이 56세였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장산으로 실록을 옮긴 후 경비를 차원하여 1년여 동안 실록을 지키게 된다. 전하. 기쁜 소식이 옵니다, 전하. 그래, 뭔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주 사고실록이 뜻이 있는 선비들에 의하여 내장산에 보관되어 있다 합니다, 전하. 그래, 이리 기쁜 일이 어디 있을꼬? 그런 백성들이 있는데 이 몸은 이렇게 피난만 다니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구려. 전하, 지금 왜군이 남원을 거쳐 전주로 진격 중이옵니다. 내장산도 안전치 못할 것이옵니다. 그럼 당장 사람들을 보내 실록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네. 그것마저 유실되면 조선의 역사는 사라지고 마네. 반드시 지켜야 하네. 반드시. 예, 전하. 이리하여 내장산에 1년여 보관된 실록은 전란 중에 정읍에서 해주까지 장장 2,000리길을 4년의 기간에 걸쳐 운반하게 된다. 실록이 해주에 도착한 마지막 순간까지 안이와 손옥록은 실록과 함께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선조는 유일하게 보존된 전주 사고분을 내부더 인쇄하여 오대산, 태백산, 묘향산, 강화, 춘추관 사고에 각각 보관하게 된다. 임진왜란을 교훈 삼아 사고를 깊은 산중에 새로 설치하였던 것이다. 선조는 전주 사고분을 끝까지 지켜낸 안이와 손옥록에게 각각 종육품의 벼슬을 내렸는데 이는 당시 민간인으로선 최상의 대우였다. 이처럼 역사란 국가 관리 그리고 백성이 소중하게 여길 때 후대에 제대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